현금이 없는 상태라면 지금 멘탈이 많이 나가 계실 거거든요. 심적으로도 많이 쫄리고 겁나고 불안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패닉셀 하고 싶을 건데 위기 때마다 찾아오는 차이노 스플릿입니다. 오늘 촬영은 7월 7일이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만 89조가 찍혔고요. 이 돈이 뭐냐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삼성전자가 3년간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다 합친 것보다 3개월 만에 더 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과금으로 빠진 걸 더하면 100조를 더 벌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벌어들인 분기 영업이익이 82조 정도인데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테크 기업 중에 분기 이익 1위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몇십 년째 대한민국 1등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테크 기업 중 1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찍혔어요. 그런데 오늘 시장이 작살이 났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는 다 작살이 났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는지 거의 한 10일 정도 됐나요? 10일에서 9일 정도 됐나요? 2주 동안 빠지는 걸 보고 와 이거 진짜 아마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2, 3년 전에 14거래일 연속 하락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같이 흔들리고 있고 마이크론도 요즘에 분위기가 좋진 않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역대급 실적임에도 왜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는지 이게 이젠 진짜 끝인 건지 삼전닉스를 들고 계시다면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변동성 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월봉으로 보시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서 이 수익 실현 매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라고 보이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펀드나 외국인들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하긴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어 있다가 이 매도세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락의 이유는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레버리지 ETF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레버리지 ETF가 기초자산 일간 수익률의 2배를 그대로 추종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유지하려면 장 마감 시점에 위험 노출 배율을 다시 작업하는 그런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 하거든요.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면 목표 배율을 맞추기 위해 추가로 주식을 더 사야 되는 거고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배율을 맞추기 위해 보유중인 현물이나 선물을 추가로 팔아야 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오를 때는 상승을 더 밀어 올리는 게 맞고 그리고 내릴 때는 더 하락을 부추기는 그런 매매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좀 차익 실현의 욕구도 있고 기술적인 이유들 때문에 이런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실적이 나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펀더멘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대급으로 좋고 수급이라는 그 기술적 요인이 일시적으로 그 위에 눌러앉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하락의 이유를 그냥 때려 맞춘 건데 하락의 이유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이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 변동성 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삼전닉스를 가지고 계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밸류에이션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분기 실적 기준으로 해서 엔비디아나 애플을 이번 실적을 통해서 이겼고요. 거의 이익이 성과금 포함해서 한 100조가 넘는다고 해요. 이게 하반기까지 지속이 되면 연간 영업이익이 300조까지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친 기업인데 주가가 턱없이 싸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적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경쟁사들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물론 그 투자는 본인 판단 하에 하는 겁니다.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도 상황이 삼성전자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미 HBM 시장에서 6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잖아요. 물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미국 자금이 유입이 되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실적 자체가 역대급인데 주가 자체도 역대급으로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급락들로 이런 펀더멘탈을 흔들 수는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의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현금 확보의 중요성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폭등한 그 구간, 무지성으로 폭등한 구간에서도 저는 몰빵을 하진 않았어요. 항상 일정 비중의 현금을 마련해 놨었고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그 다음날 주식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을 하다 보면 상승장도 있고 하락장도 있고 횡보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횡보장과 하락장을 견디려면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버티기가 쉽습니다. 대응도 많이 할 수 있고, 이번 급락 구간에 현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과를 아예 바꿔놓을 수 있는 거죠. 현금이 있는 분들과 현금이 없는 분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현금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이 바로 스플릿 전략을 운영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스플릿 전략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많이 찍어놨으니까 보셔도 되고, 스플릿 전략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방식인데, 제가 활용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면 계좌 하나로 운영하지 않고 한 최소 3개에서 4개 정도 운영을 하면서, 하나는 장기 투자 계좌는 놔두고 이제 스플릿 계좌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5%나 6%씩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고, 또 그만큼 또 오를 때마다 매도를 하고, 왔다 갔다 사팔사팔 하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장투 계좌는 놔두고요.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퍼센트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뭐 5%로 하시든 3%로 하시든 4%로 하시든 현금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두 가지 효과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저점을 정확히 맞추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점, 고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맞추지도 못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 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장점은 횡보, 하락, 상승이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현금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잖아요. 버티기가 쉽습니다. 뭐 어때요? 계속 돈이 벌리는데. 그리고 또 이 현금 흐름이 결국에는 나중에 무언가의 실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횡보를 하든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루하루 급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수월하게 이 어려운 구간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핵심 장점들이죠. 그러니까 한 방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변동성 자체를 수익의 재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레버리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신 분들 또 있겠죠. 몰빵을 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뭘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방법입니다. 현금이 없는 상태라면 지금 멘탈이 많이 나가 계실 거거든요. 심적으로 많이 쫄리고 겁나고 불안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패닉셀 하고 싶을 건데, 또 그때 팔걸, 이제 껄무새가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급한 상황에서 안 좋은 결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본업 있죠. 아니면 취미라도 괜찮아요. 할 게 없으면 게임이라도 괜찮습니다. 계좌를 열어보지 마시고 차라리 본업, 취미, 게임을 하세요. 다른 무언가에 집중을 하십시오.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그냥 비밀번호 5번 틀리시고요. 어플 열어보지 마세요. 아니, 어플 삭제하세요, 지금. 그리고 차이너 스플릿 구독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힘들 걸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럴수록 이런 멘탈 케어해주는 유튜버들도 보시고, 좋은 기사들만 찾아보시고, 계좌는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많은 하락과 많은 횡보를 겪었지만, 사실 지금은 그렇게 힘든 축은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전에는 더 힘들었었던 장도 많았던 것 같아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단기 노이즈의 상승과 하락이 있지만 결국에는 실적에 수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실적을 확인하는 부분은 다 했고, 그래서 시간이 결국에는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